어젯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쁜 소식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감독님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해서 승리 축하하는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회도 박항서 매직과 같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가 더욱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뉴스 많습니다.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예산안 처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허를 찔렸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맞겠다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임시국회 신청을 해서 오늘부터인데 본회의를 민주당이 취소했어요. 오늘 당장 상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손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아침 여야 대표의 일성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개혁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볼 수 없습니다. 네, 어제 이후로 더욱더 강대강 대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박정우 기자님. 네, 예산안 처리 어제 안 될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별명을 지어드리려고요. 제가 타율이 좀 안 좋아서 박펠레라고. 네, 추미애 장관 지명자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러게요. 아니 어제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이게 합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오면서 됐다 이랬거든요. 사실 별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은 뭐였냐면 금액은 접근이 됐다. 1조 6천억 원 정도, 1조 6천 정도로 여야 3당이 합의가 해서 그 정도 감액하면 된다.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는 1조 2천억 감소였어요.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한국당이 요구한 게 세부 항목을 따져보자. 비교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왜 나왔냐면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 이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도 단언을 했거든요. 오늘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제 처리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4+1 협의체 그 안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문희상 의장이 몸이 좀 안 좋다. 화장실에 가겠다. 그 사이에 사회권을 조준호 부의장한테 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안은 문희상 의장이 처리했는데 이후에 10시 반에 속개를 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이르해서 속개했는데 그때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이 넘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 예산안 처리 28번에 처리가 된 다음에 한국당 의원들이 뭐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뭐 소리치고 고함치고 피켓팅 해서도 못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정회가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의장실로 가니까 심재철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따라갔어요. 항의 방문했죠. 따라가서 막은 거죠,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문희상 의장이 화장실 한다고 하니까 뭐 가게 했는데 그때 넘겼다라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고 일종의 추격전과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참. 한국당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사실 원내대표 되자마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잘 안 된 건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철야 농성에 돌입한 거겠죠. 지금 뭐 극한 투쟁으로 이제 가는 건데 뭐 결사 저지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본회의에 뭐 진입을 해서 뭐 몸으로 회의 진행을 막으면 또 이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니까 또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좀 억울할 법한 게 그때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될 때 거의 뭐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하다시피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그 육탄 저지를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규탄한다, 뭐 아니면 뭐 농성한다 이런 좀 상황밖에 없는 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자유한국당이 좀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 법안들에 대해서 뭐 원천 봉쇄, 뭐 결사 저지 이렇게 해보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뭘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서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뭐 좀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안을 좀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지금 같아서는 뭐 대화를 들어간다고 해도 뭐 결사 저지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상대방 쪽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4+1의 합의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예, 지금 그것밖에 적진의 분열. 네,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 근데 사실 그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 4+1에서도 굉장히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이제 도출이 안 되면 뭐 지금 이제 원한 그 현재 선거법대로 좀 그대로 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진심인가요? 이것도 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다 꺼내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1 합의안을 시트 작업을 기재부가 했다. 그러니까 뭐 국회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기재부가 먼저 거기에 맞는 실무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치 편향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쪽 얘기를 안 듣고 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해도 발의는 할 수가 있죠. 이게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렇죠. 발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통과를 시키려면 과반이 돼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만으로 좀 불가능한. 뭐 일종의 뭐 상징성 혹은 뭐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렇죠. 하네요. 게다가 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합의가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4+1이.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합의를 끼워 맞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만약에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트 작업을 했겠죠. 근데 어제 처리됐던 예산안 우리가 뭐 사회기관산업, SOC 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좀 늘어나고 복지가 오히려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 좀 보셨는지.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12개 분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 간접자본 SOC 이게 22조 3천억에서 23조 2천억으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이 5천억 원이 늘었고 뭐 교육 분야, 연구개발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증액이 됐어요. 국방은 50조 2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같았고요. 반면에 이 산업중소에너지, 뭐 공공질서 안전, 외교통일, 일반 지방 행정 이런 5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보건복지 고용도 뭐 181조 6천억 규모에서 180조 5천억 규모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12.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늘고 있는 와중에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감소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저러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성격처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 관련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특히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 어제 세금 도둑이라고 하면서 4+1 협의체를 비판 많이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김재원 의원 지역구 예산이 100억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 증액분이 많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깨야지? 그래요. 언제 다 어느새 이거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 예결위 위원장이기도 했는데 의성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기존 221억 원에서 48억 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뭐 군위 의성, 군위 IC, 삼자연 터널 이런 국도 건설 예산도 4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예산도 1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건 다 합치니까 100억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지역 관련 민원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르게 뭐 지역구 예산은 또 꼼꼼하게 챙기실 분들이 있나요? 많죠. 뭐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데. 당을 가리지 않고 많죠.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예산이 뭐 5억 정도 증액이 됐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한 17억 정도 지역구 구리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이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뭐 신안산선에 이제 5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들이 많이 썼어요. 역시 인사로 들어가 있어요. 4억 정도 늘었고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협상을 또 주도를 했었죠. 또 25억 정도 증액이 됐고 이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한 40억 그리고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한 12억 정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챙겼네요. 그게 뭐 글쎄 어떻게 보면은 합의 과정에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을 뭐 마냥 비판을 할 수는 없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이게 또 선심성이 되면은 사실 조금 그냥 마냥 있는 것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거를 못 쓰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빠졌겠죠. 어디가서는 빠지는 거니까. 오늘 인터넷 공간을 달군 뭐 하나의 또 이슈도 있었는데 경북 구미시 의뢰 장석준 의원 한국당 소속인데 어제 막 그렇게 뭐 날치기다라고 많이 비판했는데요. 예산안 본회의 통과 직후에 보도자료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네. 로봇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 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의 센터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그랬대?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날치기라더니 보는 내가 민망하다라고 비판했어요. 더 올리고 싶으셨나 보죠. 그러자 장석준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총선 겨냥용 빚더미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에 반대한 것이지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자신이 홍보한 예산은 3년간 모진 풍파를 겪으며 통과시킨 예산이라 너무 좋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네, 뭐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좋은 네, 거긴 하죠. 그렇죠. 자랑할 뭐 수 수건 있는 사업도 있는 부분이죠. 거고, 맞아요. 예, 뭐 그런 거긴 한데, 네. 그 유독 경향성을 보면은 이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증액되는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너무 그러니까 뭐 자리가 뭐 그 중요- 자리가 예. 네. 예결위가 중요합니다. 뭐 그런 거 역시 아닌가? 그 안에 네. 들어가야 돼요. 뭐 그리고 4+1 협의체에서 이 안대로 통과됐으니까 네. 한국당이 뭐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회의장이 이렇게 확인 좀 해줬어요. 이 합의안에 4+1 합의안에 한국당 의원 요구도 상당부 들어간 게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상당부 들어갔다 확인 또 해줬습니다. 사실 뭐 차이가 뭐 얼마였죠 아까? 1조 6천억 원과 1조 2천억 원. 4천억 원 차이 뭐였으니까 뭐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항상 예산이 거의 뭐 시한은 지나갖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뭐 굉장히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은 조금 어쨌든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일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 뭐 방금 들으셨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무슨 방법이 있을지 많이들 조금 뭐랄까요 좀 네. 뭐 별 방법이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을 수도 없고 네.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이게 근본적인 뭐 정지책은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이 황교안 대표 개인으로도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고 그보다도 파괴력을 갖는 거를 하는 수염을 게 기르고 있던데요. 그보다 더 심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그러니까 그렇다. 오늘 네. 7시부터 잠시 뒤 7시부터 네네. 국회 그 로텐도홀이 있습니다. 네네. 국회 본청 2층에 로텐도홀 거기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은 두 가지죠. 협상을 하거나 투쟁하거나 이건데 협상은 뭐 공수처를 받고 선거제 협상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투쟁, 그러니까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장애 투쟁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문단 오찬이 있었어요. 황교안 네네. 대표가 거기에서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비롯한 고문단이 조금 더 과감하게 싸워서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상대방이 비겁하게 불법 탈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말로 보면 협상보다 투쟁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살펴보면은 민주당 측이 얘기하는 거고 자유한국당 측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연동률 빼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연동형을 하냐 아니냐 그 차이에. 네. 그리고 연동률 같은 것도 한국당은 팍 낮춰주면은 뭐 해볼만 하다라는 식이었거든요. 뭐 지금 이미 네. 뭐 나오는 얘기가 원래는 이제 225대 75였잖아요. 75였죠. 근데 그 75석을 전부 다 연동형으로 네.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5석 정도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에서 50으로 가는 걸로. 네, 250에서 네. 50으로 가는데 50. 그 중에 또 25석만 연동형으로 네. 하는 50 것까지. 중에 25석. 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선거 결과가 20대랑 21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똑같은 득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러면 정의당의 뭐 반발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데. 정의당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도 심상정 대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강경하게 먼저 네. 일성을 지르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세리 김님께서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문자도 넣고 라디오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문자 주셨어요. 네, 자주자주 문자 넣어주세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원혜영 의원, 그 백재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두 분 전부 다 중진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또 용퇴 더 나올까요? 지금 5선의 원혜영 의원, 네. 3선의 백재현 의원이 합동 기자회견 통해서 불출마하겠다고 네. 했는데요. 근데 두 의원은 당내 물갈이론 뭐 이걸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얘기냐면 원혜영 의원은 경륜과 의혹, 폐기의 조화가 필요하다.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무작정 뭐 3선 이상, 4선 이상 물갈이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네네. 좀 얘기를 했고요. 백재현 의원도 나도 같은 뜻이다.
물갈이가 물을 한번 바꾸는 게 아니라 고기만 바꾸는 것처럼 됐다. 그러니까 고기만 바뀌고 물갈이를 하면 우리 네네. 정치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만 바뀐다는 거죠. 정치 시스템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명확히 드러나는 중진들은 네. 없어요. 용퇴하겠다는 중진들은. 네네. 다만 4선의 강창일 의원, 네. 제주시 갑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이번 달 안에 뭐 얘기할 것이다. 그런 좀 소문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불출마가 그렇다고 네. 이게 점점 뭐 좀 불어나갔고 뭔가 좀 압박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표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같아요. 네. 한국당도 지금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배제 기준을 내놨어요.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 기준이라. 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갑자기 딱 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표를 하면서 네. 뭐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박탈감을 안겨줬던 이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아직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의 배제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기소 단계에서 할 것인가? 뭐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서 할 것인가? 왜냐면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 자녀 문제로 제기된 의원들이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네. 좀 몇 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그 기준으로 할지 뭐 그것까지는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거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겠다 해서 딱 떠오른 게 제가 그럼 나경원 의원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문제는 이제 무관용이라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의혹만 제기가 돼도 근데 그 사람이 공천이 되면 무관용한다며라고 얘기가 나와버릴 수도 의혹이었어라고 얘기를 있어요. 할 수도 역공이 있겠네요.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좀 진짜. 의혹만으로 판단할 수 네.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국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김의겸 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이죠.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복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적인 그런 발걸음을 띄신 거냐 했을 때 뭐 긍정적인 대답을 내놔서 총선도 네. 출마하는 거 했더니 뭐 다 포함해서라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출마 맞는 거죠? 네, 뭐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김 전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이 2004년에 네네. 민주당이 전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이 아니라 복당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복당이구나. 네, 원래는 전북도당에 신청서를 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과거 뭐 입당 탈당 전력이 있어서 현 주소가 있는 서울시당에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당에서 지금 복당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당이 낸 건 이제 군산 생각해서 아마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매각 논란이 있다고 해도 복당이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호남 선거 전반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총리직 고사했고 지금 정세균 의원이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그러면은 유력해지는 걸로 종로가 비네요 그러면? 뭐 총리 모든 게 되면 총선 그렇게 모드야. 이러면 안 되겠죠. 되는데. 네. 지역구만 근데 생각하고.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보면은 뭐 검증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까지는 네. 있는데 이제 의원실 측에서는 뭐 우리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뭐 그런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물론 이제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인사가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네. 뭐 모른 척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군요. 검증 동의서 냈다라는 뭐 단독 보도 나오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도 냈거든요. 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그래 이 사람이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불출마 선언했던 이 원혜영 의원도 이제 총리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맞아요. 나왔는데 네네, 맞아요. 원혜영 의원은 뭐 선거는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총리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오. 네. 네. 뭐 부인을 한 건 아니니까 이 원혜영 의원도 뭐 아직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렇군요. 지금 뭐 하여튼 총리 자리가 아직 결정이 좀 안 된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소식 미군 기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부가 좀 반환 절차 지연됐었죠. 주한미군 기지 4개 이거를 네.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가 오늘 오후 평택 미군 기지에서 한미가 제200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4개 기지, 이 원주의 캠프 이글, 또 캠프롱, 또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이 4개를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요.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맞아요.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을 합의했습니다. 이게 환경 오염 분담 문제 사실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결론이 났고, 근데 정부 생각은 먼저 이제 정부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라는 건데. 아,
그게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4군데를 않죠. 반환받는다고 네. 했는데 그 이전에도 반환받은 기지들이 있어요. 한 네네. 50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몇 개가 이 오염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돈을 내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좀 새로운 걸 또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외상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돌려받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돈 뭐 빌려주거나 그럴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고. 예.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이 뭐 안 준다 그러면은 사실 언제까지 뻗으면은 그러니까 받을 미국 수 있을까?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용을 내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아. 다른 기지도 마찬가지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 우리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5억 달러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5억 달러. 내라. 더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미군 기지 네. 반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하면서 네. 방위 협상에서 좀 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정부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총선 때문에 더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예. 지역구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당연히 수원 원하고 사업과 있거든요.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넓고 맞아요. 또 주요 지역이 있거든요. 음. 이걸 어떻게 반환 빨리 받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1,100억 원을 먼저 부담하면서 반환 먼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 달려오느라고 바빴네요. 알차네요.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자주색 뭐라고 해야죠? 핑크도 아니고 진분홍색. 진분홍색. 네. 예쁘네요. 코트가. 감사합니다. 코트다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 미국 소식 먼저 이거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뭐 뉴스에 계속 떠갖고서는 네. 제 스마트폰에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탄핵안을 쓰고 이것을 본회의에 이제 미국에서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하원에서는 네. 탄핵이 되는 거고 네. 소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원으로 올라가는데 탄핵안이 뭐 제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뉴스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조금 빈약하긴 하더라고요. 약하죠. 네, 약하다는 평가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네. 탄핵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해서 미국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추진 사유가 네네. 명시가 됐어요. 근데 논란이 됐던 뇌물죄, 강요죄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탄핵 사유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은 최고위 권력을 이용해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라고 판단을 네. 한 거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네네. 대한 수사를 이제 요구를 한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한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안보 원조, 백악관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국익을 해쳤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폭로될 상황에 놓이니까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게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공직을 남용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근데 이 돈이 뇌물이다라고 보기는 이제 네.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청문회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를 민주당 측은 했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행정기관들을 압박해서 의회의 탄핵조사 청문회 소환을 거부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것도 전례 없는 소환장 거부 지시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발표되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딴 거 갖고 나를 탄핵하려 했어 약간 네. 이런 반응이었고 네네. 또 많은 뭐 정치 평론가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거 빨리 그냥 대충 끝내고 네.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의회 선거도 있으니까 네. 거기 집중하려고 하는구나. 끝맺음을 빨리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솔직히 너무 약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약체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지적한 게 민주당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승인에 합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무역 협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이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네.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그 네. 나프타를 네네. 개정한 거. 북미 별 차이는 자유무역 없지만 협정. 네. 네. 네, 그겁니다. 네, 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일부 중도파가 탄핵안 의결 말고 한 단계 낮은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풍이 불 걸 우려해서요. 네. 그리고 온건파 의원들은 두 번째 혐의인 의회 방해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당론과 다르게 부결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일부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탄핵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도 네. 원인이 되고 원래 펠로시 의장이 탄핵을 하고 싶지는 않아 했어요. 안 했죠. 이게 이제 역풍이 불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원이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의 이제 지역구를 이제 뺏어 오면서 네네. 과반을 넘게 된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에서 지금 도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 또 강경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니까는 또 중도파도 하기는 있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별로 이게 싹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는 네.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인 다음 주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의회 소식인데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국방수권법, 2020년 국방수권법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합의를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9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려서 28,500명 수준으로 네. 임의로 줄일 수 없게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규모를 앞으로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에 축소가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갖고서는 절대 줄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외 조항들이 3개나 담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했을 경우 감축 정도가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을 때 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감축할 수 있다. 이런 네. 예외 조항을 3개나 뒀기 때문에 뭐 국방부에서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면 감축을 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국방수권법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국방비를 네. 결정하는 게 두 가지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냥 예산, 국방 네. 예산이고 또 하나는 이 국방수권법인데 예산은 정말로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해놓은 거고 국방수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기관이 이제 국방을 담당할 것인가, 뭐 네. 그리고 뭐 어디에다가 쓴다면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좀 담아놓은 네. 그런 거고 매년 이게 1961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이게 매년 이게 통과가 돼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국방수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2020년 안도 지금 크리스마스 네. 연휴 전에 네네. 처리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대체로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겠죠. 합의를 하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북한 얘기도 좀 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네. 하죠. 북한과 거래한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제재도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동안 뭐 행정부의 판단이라든가 정치적 상황, 대북 협상 상황 등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발표돼 왔는데 앞으로는 석탄, 광물 등 이런 제품을 수출입하는데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고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송년회에서 120억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장님이 크게 화제가 됐어요. 사장님 만세. 네. 세인트 존이라는 부동산 회사였는데 지난달 25일에 이제 송년회 같은 파티를 네네. 열었어요. 근데 직원 198명에게 평균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씩을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와. 회사가 축구장 약 260개 크기 부동산 개발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이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목표 달성을 도와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속 연수가 기준이 돼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근속한 정비사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 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3억 네. 2,200만 원을 보너스로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이제 예비 직원이 있었는데 네. 가장 적은 100달러, 우리 돈으로 네네. 한 12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와, 뭐 직원들이 뭐 신났겠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대학 학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더 멋진 건 파티를 위해서 처음으로 다른 주의 모든 직원들까지 다 초대를 했고요. 이분들의 항공료, 호텔 비용을 다 회사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정한 송년회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굉장한 선물이었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안 오면 안 된다.
꼭 와야 그렇지. 된다. 예, 그런 공지를 미리 했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한 명도 안 빠지고 파티에 참석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만한 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네. 저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의 뭐 다달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막 어릴 때부터 저축 그렇죠. 막 살았잖아요. 네. 저축 사랑 막 이러고. 근데 미국은 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네. 대출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학자금 얘기도 네네. 나왔다시피 목돈을 확 얻게 되면은 그걸로 처리할 수 있는 돈들이 그럼요. 많아져 갖고 얼마나 네. 기쁘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회장님 복 받을 것 같네요. 네. 저축을 해도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해요. 그죠? 왜 제가 다 좋죠? 네,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